제118차 원내 대책회의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강령은 무조건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에 발목만 잡으려 들고 북한은 국회 보이콧을 외치며 교육부 장관 임명에 무조건 반대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얼토당토하는 꽃들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주권을 지키는 국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개최한 것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뜻깊은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이 이루어졌고 공군 특수 비행팀의 야간 비행, 미래 전투체계 시연도 진행됐는데 시가 행진이 빠졌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국군 장병을 격려하는 축제로 여는 것이 왜 북한 눈치보기입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반평화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남북 군사 합의를 NLL 무력화니 이벤트라고 비판하기만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여적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입으로는 인적 쇄신과 과거와 단절을 이야기하는데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쇼라고 했던 냉전 수구 세력의 못된 DNA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신재철 의원의 국가기밀자료 불법 탈취 사건으로 전국회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서도 한 달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 야당 편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철 의원의 해명은 거짓말 종합 세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범법 행위를 하고도 국민 알 권리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는 없습니다. 신재철 의원실은 지난달 3개의 추가 아이디를 발급받아 190여 차례에 걸쳐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48만 건의 기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자료를 탈취하고서 무고하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둘째, 심의원이 당당하다면 빼돌린 자료부터 반환하는 것이 실리입니다. 그러나 심의원은 끝까지 자료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문서인지 모르고 가져갔다면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될 경호 장비, 식자재 공급 업체 자료까지 빼돌리고서 제3자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셋째, 청와대는 정당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직원 수당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동계올림픽 경호 인력 10명에게 목욕탕비로 1인당 5,500원을 사용한 내역보다 신재철 의원이 받았다는 4억 원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특활비는 개인 급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활비 역시 명백한 국민세금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7월 신재철 의원이 거액의 특활비를 받아놓고서 밥 한 번 안 샀다고 따졌는데 어디에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재철 의원의 불법 행위와 이를 감싸려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더 이상 국회를 협의할 수 없습니다. 불법 탈취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유은혜 교육문화부 교육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의원 불패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목표에 의해서 현재까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재철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핑계를 가지고 합리화를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일 뿐입니다. 신재철 의원은 5선의 중진이고 더구나 국회 부의장까지 중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매우 책임있는 공당입니다. 범죄를 합리화하고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과 신재철 의원은 법을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던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군사 분야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이라고 하는 첫 조치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특히 화살머리 고지 일대는 지뢰 작업이 끝나는 대로 6.25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도 시작이 됩니다. DMZ 내 감시 초소 시범 철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조속히 이행되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미국 조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재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미국 내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복원된 14 남북 공동행사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150여 명의 참여단과 그리고 한 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4선은 남북 공동행사에도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북 군사 합의 검증 특위를 발족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남북 군사 합의로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고 무장해제가 됐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무장해제라고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국방과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5.2%였고 박근혜 정부는 4.1%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7%였고 내년에는 11년 만에 최고치 8.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평화는 강한 국력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튼튼한 안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 괜한 트집 잡기는 그만두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의 한반도를 물려주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부의장의 수석 부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인데요. 저희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법정을 지정해서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 그리고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노후가 불행하지 않고 노후가 어렵지 않도록 저희 국가가 더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하위소득 소득분이 2분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챙기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대정부 질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 촉박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아예 대북 퍼주기가 되어버렸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변화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중표가 달라졌어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죠. 언론이 그러면 논조가 달라지는 것은 뭔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치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달리 했다라고 하면 아마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오락가락,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써갑니다. 통일대박은 여전히 통일대박일 수 있고 통일로 가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한 해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 비핵화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에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한정혜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 복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월 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뇌혈관 MRI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MRI가 너무 고가라 치료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뇌혈관 MRI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68만 원의 비용이 18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 다시 복지정책으로 국민께 돌려드리는 활동이 저희 정부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심재철 의원을 감싸려다가 강규영이라고 하는 전 KBS 이사가 업무 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 먹다가 걸려서 이사직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요.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팩트가 달랐습니다. 강규영 그 전 KBS 이사는 업무 추진비로 애경 카페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다든지
또 애견 카페 회원들과 사적 공모 모임의 업무 추진비를 이용했다든지 감사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내용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에 걸렸다, 감사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짜뉴스에 기반한 질문을 하는 내용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부과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김성태 대표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입에 침 바를 필요도 없이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재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는 2017년에 비해 무려 20계단이나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1차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